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3일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장마감 시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마감을 찍기 전에 주말 사이에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더군다나 미국의 기술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마도 오늘 시장을 조금 공포스럽게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공포도 개장 때만 조금 공포가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신고가 영역에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겁먹지 마셔라. 오늘 시장이 좀 빠졌을지언정 저는 겁먹을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크게 스트롱 홀딩 하셔라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따라가기 버거우시다면 반도체 ETF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아직도 안 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의견을 오늘도 변하지 않는다. 반도체 랠리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큰 폭으로 빠졌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은 조금은 눌릴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타코 어게인.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트럼프가 타코를 또 했죠. 타코라는 뜻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세게 질러놨다가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라는 의견인데, 주말 사이에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 물리겠다, 중국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중국에서 히토류,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히토류를 세게 또 푸시를 놨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중국 미안하다, 너네랑 관계없고 너네랑 나랑 사이 좋을 거다. 타코 어게인 되자마자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뭐 엔비디아 기타 등등 야간 선물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떨어진 낙폭을 거의 채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강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일본 증시 휴장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일본 증시 오늘 휴장이고요. 그래서 볼 게 없었고, 다만 중국도 하락, 홍콩 항생지수가 2% 넘게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기술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도 같은 영향으로 좀 떨어졌다. 그렇지만 상승 랠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상승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거예요. 현물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 선물을 많이 보자라고 했는데, 선물에서도 오늘 제가 이 녹화 방송을 찍기 전에 한 8,000 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현물과 선물이 계속해서 매도가 이번 주 중에는 좀 이어질 수 있을 때, 오히려 시장이 눌려줄 때 제가 봤을 땐 추가 매수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치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떨어진 낙폭에 의해서 나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지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번 주 말 아니면 이번 주 중반 한 수요일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반도체 주도주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떨어져서 기분 나빠서 판다? 이건 아니에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외국인 현선물이 매도가 나온 주된 이유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1등 요인은 아니지만 한 2등 요인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1426원 정도 가는데, 이게 오늘 장중에 1435원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물론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의 가장 큰 흐름은 있겠지만 엔화의 약세도 아마 우리나라에 영향을 저는 꽤나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솔직히 1,400원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증시가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뭉치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눌러주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로
전혀 쫄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강세업종 보겠습니다. 히토류 쪽에 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테마성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히토류에 좀 얽힌 종목들이 지금 대형 종목 중에서 고려아연 오늘 17% 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음극재를 단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음극재 쪽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오히려 물겠다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쪽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히토류 테마로 올라간 거는 이게 해결되자마자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2차전지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LNF, 포스코 퓨처엠은 가져가셔라. 왜? LNF는 LFP 배터리의 양극재를 단독적으로 만들 수 있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 이유가 나왔죠. 양극재, 특히나 음극재를 국내에서 단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포스코 퓨처엠이다.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히토류에 묶여서 오늘 많이 가긴 했지만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급등이 또 나왔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2차전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좋다기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흑자가 난다라는 건 LG에너지솔루션의 흑자 전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차전지의 대장주기 때문이에요. 2차전지의 대장주는 냉철하게 봤을 때 현재 에코프로도 아니고 삼성 SDI도 아니고 SK이노베이션도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는 그 전부터 좋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테마를 만들어주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좀 종료가 되고 아니면 ESS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기가 좀 풀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삼성전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욕하고 싫어할 때가 6월달, 7월달입니다. 예, 그땐 삼성전자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라는 정말 은혜를 입고 거기다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 가속기에 대해서 레거시 반도체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제가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가격이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항상 코멘트할 때 아유 답답하네요, 저는 하이닉스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삼성전자를 선택하실 분들은 더 이상 떨어질 가격 아니니까 사도 됩니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게 지금 2차전지의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정말 저가에 와 있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저는 2차전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원전, 요거는 제가 금요일날에 정말 목에 핏줄이 나오도록 원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저는 조방원 중에서는 원전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들 것 같다. 예, 조방원이 끝나고 반도체가 온 게 아니라 조방원이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같이 붙은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원전, BHI,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다 같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거냐? 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 주력 전력을 만드는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안 한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원전이라는 건 무조건 미국향, 유럽향, 중동향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주가가 눌러줄 때마다 기회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약세 업종을 좀 많이 둘러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약세 업종 3개 아주 이쁘네요. 예, 전 여기서 제외하고 싶은 거 뭐냐, 이 6개 중에 히토류만 제외하고 이 5개 업종은 무조건 여러분들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떨어지지만 저는 계속해서 담아가야 된다. 오늘 사람 말씀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가져가셔라. 매도하지 마셔라.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증권주, 요즘에 증권주가 정말 좋았다가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뭐 하나투자증권, 전체적인 증권주가 내려오고 있는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연말까지 보신다면 증권주는 정말 장밋빛밖에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스테이블 코인, 뭐 네이버 두나무, 뭐 이슈가 이제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뉴스 자체가 좀 쪼그라들었고 뭐 오늘 단독 기사였나요? 아니면 해외 기사였나요? 딱 보니까 뭐 네이버와 두나무 지분 이렇게 썩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언론사가 우리나라 언론사보다 네이버와 두나무를 더 잘할까요? 저는 그 기사 보고 어떤 걸 느꼈냐? 아, 개인 투자자들 이거 네이버 팔라고 이렇게 좀 냄새를 풍기는 건가? 라는 식을 정도로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세협정, 약세협정 다 합쳐서 히토리 빼고, 아니, 히토리는 좀 좋아하지 않아요. 히토리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꼭 포트에 담아가세요. 다 좋은 업종입니다. 네, 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일단 코스피가 오늘 양봉으로 좀 회복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비중 간의 갈등, 미국의 나스닥의 폭락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어땠나요? 3일 내내 갭상승, 갭. 예, 요건 좀 밑꼬리가 있긴 했습니다만 갭상승을 했던 코스피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었고요. 삼성전자 갭이 나오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갭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와줘도 괜찮았던 조정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조정이 오늘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또 달려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왜냐면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건 뭐냐면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 오늘 2%, 5% 빠졌습니다. 매도를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현재 그런 포지션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반도체 이제라도 살까요? 오늘 떨어진 거 내일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사는 건 안 돼요. 그분들은 조금 지켜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도 지켜보시라는 거죠. 급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빠진 이유는 뭐 이것도 갖다 대고 저것도 다 갖다 대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휴 전 그리고 바로 연휴 전날 그 다음에 샌드위치 데이인 금요일날 너무나 특히나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은 너무나 오버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를 막 대가지고 물론 나스닥이 진짜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갭을 좀 메꾸는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빠르면 수요일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심엔 여전히 반도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반도체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스터디 하셔서 지금부터 계속 노려보시다가 매수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전혀 저는 부정적인 의견 단 1%도 없으니까요. 여전히 쭉 지켜보시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